안녕하세요. 산산노홍의 그 춘추시대의 공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지금 귀를 쫑긋이 하고 듣고 있어요. 그 공자가 이제 그 의리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장의사 목수가 바로 쫓아왔어요. 좀 이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갔으니까 매일 이제 오는 사람인데 장의사 목수도 앓으니까 요때쯤에 돌아가실 것 같으다. 그런데 이제 좀 일찍 돌아가신 거죠. 35살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장의사 목수가 와가지고 양피지에다 쓴 그러니까 유언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이제 공자가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쭉 이렇게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자 아버지를 만난 사연. 그래가지고서는 공자를 뵙고, 그러니까 뭐 공자 아버지가 66세에, 그러니까 공자 어머니는 18세에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서는 그 호랑이한테 물려가다가 그 구함을 받고 내려오다가 이게 공자를 뵈가지고 나는 이제 안시 집성촌에서 이쪽 이제 공시 집성촌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3살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공시 집성촌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살게 됐다. 그런데 네 아버지 산소 옆에 내가 묻히고 싶은데 마지막 소원이다. 그런데 거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알 수가 있을 거다 하면서 이제 쭉 거기에 이제 묘책을 써놨어요. 공자가 딱 읽어보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장의사 목수도 그래, 거기 내용을 내가 잠깐 봤는데 그 내용대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장례 비용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면서 세경을 한 푼도 안 가져갔다. 그러면서 나한테 저축을 하면서 나중에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너한테 다 이게 유산으로 주라고, 이렇게 해서 한 4년 이렇게 이제 일을 했으니까 모아놓은 돈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장례 비용이나 이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네가 또 뜻을 펼칠 때 그때에 비용을 쓸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으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후견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공자가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네가 10살도 되기 전에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일을 해줬기 때문에 내 그러니까 사업이 원래 이제 장의사 사업이 좀 번창하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뭐 인간은 죽게 돼 있으니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너한테도 고맙다고 세경 한번 못 줬는데 그것도 너네 어머니 뜻에 따라서 다 지금 보관해 놨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주관해서 요 장례식은 아주 너네 어머니가 뜻한 대로 그렇게 치를 수 있도록 내가 하마.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장의사 목수가 각 집성촌에다가니 파발말을 놓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동네에. 그때는 이제 동네에서 각승바지가 와서 살더라도, 그리고서는 여기 장의사 마을은 집성촌이 아니에요. 각승바지들이 와서 이렇게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 이제 그러니까 관을 짜는데 조금 이제 기술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지금 얘기하자면 이제 천민촌이에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직업에는 귀천은 없었지만은 여튼 의사나 이 장의사나 각설이 노래 부르는 그런 거,
그때 당시에는 뭐 의사도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하고는 틀려요. 그때는 여튼 뭐 그 직업으로 따지자면은 여튼 그 밑에 하층에 이렇게 속했어요. 그리고서는 우리 뭐 그 조선 시대만 해도 이 풍각쟁이 해가지고 지금 예술인들 저 밑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 세월 따라서 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공자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써 있는 대로 요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서는 그 치아를 치고 각 집성촌에 연락을 하니까 집성촌에서 이제 이 장의사 목수하고는 아주 그 친분이 있으니까 각 집성촌에서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또 이제 술을 뭐 배달해가지고서는 아주 그 밖에다 모닥불을 피고 또 이제 묵수 그 집에도 같이 바로 옆집이니까 같이 해가지고서는 아주 장례를 성대하게 이렇게 이제 치러요. 그래고서는 이제 5일장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소로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산소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 공가장 집성촌하고 저쪽 안가장 집성촌에서 빤히 보이는 그 야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보면은 많이 보여요. 거기에 뒤에 그냥 만장을 휘날리면서 거기 따라오는 사람이 1000명. 이 장의사 목수가 다 얘기해가지고서는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먹는 것만 풍부하면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먹는 게 우선이니까. 그런데 뭐 그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해서 아주 먹는 건 풍부했거든요. 그러고서는 막 술을 막 도구리로 해가지고 갖다 놓고 여기 올 적에도 그냥 막 그 마차로 실어와 가지고서는 아주 성대하게 이렇게 이제 멀리서 보면은 고관 대작의 그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손님들이 많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빤히 보이는 데에서 공가장에서 빤히 보이고 이쪽 안가장에서 빤히 보이는 그 야산에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거기에서 이제 공자가 3년상을 휘묘살이를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휘묘살이를 하는데 이 장의사 목수가 여튼 집성촌에서 관을 여기 이제 맞추러 온다든지 여튼 뭐 와가지고서는 상의하러 그 장례식 그 예식 절차에 대해서도 와서 이제 상의를 하거든요. 이 목수한테 장의사한테. 그러면 장의사는 양피지를 딱 주고서는 벼루하고 먹하고 줘가지고 공자 있는 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일하고 향하고 딱 준비해가지고 공자 있는 데 와서 공자한테 이제 이거 패백을 주고 공자한테 이걸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장의사 목수가 심효살이하는 공자한테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장의사 목수가 아주 이제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공자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더 이제 여튼 유명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집성촌에서는 누가 이제 돌아갔다. 그렇게 하면은 이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자한테 우선 가서 물어보고 적어가지고 오시오. 그래가지고서는 양피지하고 뭐로하고 벼로하고 붓하고 이렇게 딱 주면서 과일하고 향하고 준비해가지고 패백을 준비해서 가서 그 산소에 올리고 그 다음에 공자한테 이걸 물어가지고 오시오. 공자가 아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이름은 더 나요. 그 예법에 대해서는 공자가 최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여튼 근동해가지고서는 노나라 전체에 이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아니 이제 어릴 때부터도 이 예법에 대해서는 공자한테 물으면은 막힘이 없다. 뭐 다 했으니까 장송곡까지도. 그러니까 장송곡도 요거 와서 이제 줘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자한테. 그리고서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심효사리를 우리 집성촌에서 젊은 사람이 대신 하고 있을 테니까 그 장례 날은 와가지고서는 그 장례를 좀 주관해 달라고 앞에서 이제 장송곡을 부르는 사람이 이 장례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공자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공자는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 이제 젊은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공자가 가서 주관하는 경우도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가장 그 집성촌에서 뭐 매일 보이니까 매일 보이는데 거기가 이제 그 공자 아버지 아버지는 이쪽에 이제 그 공가장 그러니까 이제 공동묘지 집성촌의 공동묘지에 했는데 저기는 이제 그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공자 어머니 그런데 이제 공자 어머니 소원이 그 아버지 옆에 묻히는 게 소원이다. 이것까지도 이제 다 이제 소문이 나서 알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삼노들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서 3년차 되는 해에 그러니까 그 삼노 중에 한 명이 공자한테 찾아와요. 찾아와 가지고서는 공자하고 이제 독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우리 어머님 소원이 아버지 옆에 묻히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언장을 봤는데 거기에 아버님 옆에 묻히는 게 소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노가 그 2년 동안 봤으니까 2년 동안 봤는데 많이 보이는 곳에서 뭐 여튼 뭐 노나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향을 피우고 그러고서는 이제 공자의 그 예법에 대해서는 공자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래 이제 공자가 이제 어릴 때부터 선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가장에서도 이 공자를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알으니까. 그리고서는 뭐 그 노나라 전체에 이제 그 소문이 났으니까 예법에 대해서는 최고다. 그러니까 이 공가장에서도 이제 공자를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이제 그 삼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공가장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공자 아버지 묘소를 이제 아리켜줘요. 그래서 그 옆에 3년차 되는 해에 그 옆에다가 이제 어머님을 이장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1년 동안 심효사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자는 공자 이제 그 어머니의 소원을 이제 풀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각 집성촌에서 양피지 가지고 와서 물어볼 때 요때 이제 공자가 딱 써주면서도 본인도 이제 뭐 그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서 공부가 된다. 그러니까 뭐 옛 것을 공부해 가지고 새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뭐 15살 때부터 학문의 뜻을 뒀지만은 그것은 이제 그것도 몇 년 더 이제 지나간 거지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19, 20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도 노나라 전체에 여튼 예법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제 장례식 예법이 가장 중요한가. 이제 결혼식 예법도 중요하지만은 장례식 예법은 어른들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 집성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른들을 보내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공자한테 무조건 와서 그 장송국을 써가고 그러고서는 그 순서 쫙 해가지고서는 또 안 그러면은 공자를 이제 하루 와서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서는 여기 이제 심여살이 하는 사람은 그쪽 집성촌에서 뭐 2명이고 3명이고 데려다가니 여기 묘를 지키고 있어라.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엎드려 가지고 향을 피워놓고서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자는 또 이제 여기 이제 거기서 이제 가마를 보내오면 가마를 타고 가서 완전히 20살도 안 돼 가지고서는 선생 노릇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평생을 가게 돼요. 그런데 공자의 뜻은 옛 것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안다, 이게 이제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정치에 뜻을 두게 돼요. 그런데 정치에 들어가서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이제 춘추 시대인가. 그런데 공자가 얘기하는 것은 예, 인.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이거든요. 백성들을 아주 하늘처럼 모셔야 된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된다. 백성들한테 괴로움을 주면 안 된다. 이게 공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주들은 옳은 줄은 알아요. 공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그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뭐 매일 전쟁이 있었으니까 이웃 나라하고 다툼이 있고 춘추 전국 시대인가. 그러니까 이웃 나라하고도 싸우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공자가 이제 3년 쉬무살이를 끝내고 다시 이제 관직으로 나가게 돼요. 그 이제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